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뉴욕에 본부가 있는 교육장학재단이다 보니까 전 세계의 학생들이 저에게 지도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학생들 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온 학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학생이었다고 해요. 거의 나오는 성적이 D- 또는 F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친구가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아버님께서 뉴욕에 출장을 오셨을 때 저희 뉴욕 본사로 방문을 해주셔서 우리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시게 된 거죠.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것은 이 친구가 일단 내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에 이 학교 다니는 것 자체,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불편해했기 때문에 저희가 뉴욕으로 이 친구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시킨 다음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성적을 낼 수는 없으니까 졸업증이 없어서 미국 검정고시인 GED를 보게 했어요. 다행히 영어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GED의 핵심 맥락들을 충분히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 결과 GED는 정말 무난하게 통과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CCP 과정을 통해서 대학 수업을 미리 선의수하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CCP 과정은 우리가 대학 교육 중에서 앞에 있는 2년 동안에 듣게 되는 교양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요. 영작부터 미국 역사, 인문학 또는 수학 같은 것들에 대한 대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가 되는 대학 수업들을 선의수하고 그 학점들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었을 때 저희 전미교육장학재단이 연계되어 있는 25개 4년제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CCP 과정을 통해서 높은 학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심껏 지도를 한 결과 저희가 연계가 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 몇몇 학교들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 친구한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간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제가 그 친구에게 제안했던 것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 단순한 경영적 방법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있는 스포츠 지능 정책 같은 것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외국에 있는 팀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훌륭한 스포츠 자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통해서 많은 오디언스들이 굉장한 스포츠를 통한 행복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가 나름대로의 동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결과 이 친구가 원했던 NYU에 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딛고 굉장히 좋지 않았던 아카데미 레코드를 우리가 CCP 과정을 통해서 수학하게 됐던 교육 대학 수업들, 그래서 높은 성적으로 반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삶을 변화를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학교에서는 상당한 귀감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결과 NYU에 있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서 스포츠 정책에 대한 다양하게 지원해주는 역할과 베네수엘라 내에 있는 스포츠 팀들에 대한 경영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정말 많은 숫자의 학생들은 앞서서 실패해봤던 경험들이 정말로 두드러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3등급, 4등급, 5등급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실패했던, 예를 들면 내신 등급이 7등급이라든지 또는 삼수를 통해서 계속된 실패를 하다 보니 번아웃이 돼서 난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거는 정말 공부는 쳐다도 보기 싫어. 이런 학생들이 정말로 많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항상 강조했던 것은 공부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 시간에는 꼭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고 특히 앞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더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는 어느 정도의 서포트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서포트하는 지지대가 없이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정말 약한 기반을 다질 수밖에 없겠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공부가 필요한지에 대한 해답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기존의 내신 등급이 정말 낮든 끊임없이 공부해서 실패했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을 딛고 이겨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극복하는 삶의 핵심 동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말 공부를 실패하다가 삶을 반전시켜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가 대학 수업을 듣다가 에세이를 쓰는 데드라인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10월 1일이 데드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날까지는 웬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저는 진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잘 쓰고 싶은데 잘 쓰고 싶은 만큼의 글이 나오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갖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 이상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당장에 해야 될 이 자잘자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좀 문제의 원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에세이를 쓰는 내용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구조를 짜라 해서 구조를 짜왔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살을 어떻게 붙이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빌드업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경험을 거의 한 10번에서 20번 이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 친구는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더 큰 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 질문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어려워요가 아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 부분에서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로 질문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그 목표를 세웠을 때는 내가 지금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 시작해야 될 것을 얼만큼 어떻게 노력을 해야 화끈하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죠?